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요. 앞으로는 모든 것이 군의 방산 체계가 이걸 쓰게 될 것입니다. 반도체의 정보 이동 명령, 로봇의 몸의 자세 이런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기적인 힘이나 기타 다른 연료가 틀린 것도 각각 틀리게 줘서 자세를 제어하는 데 사용하고 자이로 방식이 아니고 비행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드론 같은데도. 그다음에 뭐 어떤 카메라,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도 망원경 같은 데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사람이나 차량을 일련번호를 따라서 이렇게 추적하고 물류 추적, 물류센터, 편의점, 마트에서도 물건 몇 개 집었는지 계산까지도 다 해줍니다. 그래서 물류 추적을 이걸로 한다는 거 오산시 통합센터에서도 제발 하지 마세요. 서울시에서도 멋대로 쓰시고 계시도 방산업체는 다 씁니다. 앞으로 이거를 방산업체는 다 쓰는데 이걸 가지고 전쟁을 자동 수행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데요. 좌표를 5군데 10군데 찍고 시가로 돌아다니면서 채공 시간까지도 정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돌아다니면서 지가 자연적으로 농약을 뿌리거나 전쟁을 수행한다는 거죠. 사람을 보고 적군 군복을 입었다. 예를 들면 적군을 죽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적 지휘관이다. 이렇게 딱 보니까 명찰이 있네. 그래서 걔를 죽인다는 거죠. 찍어놓은 상대방을 죽인다는 거죠. 차량 같은 거 특정 차량으로 이런 것도 가능하고 전투 모드를 1번부터 10번까지 만들어 갖고 안두리리에서 이걸 사용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전투 모드에 해당되는 전투 모드로 바꿔서 자동 전쟁을 수행한다는 거죠. 이것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차량도 이런 식으로 만들고 로봇도 이런 식으로 배도 자율주행 비행체, 자율주행 이런 것들도 만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 있는 어떤 이렇게 원형 진공 청소기 로봇 있잖아요. 그걸 내가 이렇게 RC카 방식으로 어른 장난감으로 만들자 그렇게 전파 방식으로 움직이는 그거 전 세계 대박 날 것 같은데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카메라 인식이나 전파 또는 센서 방식도 되겠죠. 몇 군데 찍어놓으면 거기만 두 군데만 딱 청소가 돌아온다는 거죠. 빌딩 청소다 그러면 MBC 뉴스 투데이에서 드론에다가 제가 이렇게 물줄기 호수기를 달아갖고 소방도 하고 이렇게 빌딩 청소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건물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화하시는 그거 하시더라고. 그거 제 오토로 이제 하시는데 그거 제 기술이에요. 이게 그 방산업체에서도 전 세계 이거 쓰게 돼 있어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것을 구분해 놓고요. 또는 저기서 평면과 입체를 구분해서 한다는 거죠. 진공청소기 로봇도 그 드론도 하늘에 이렇게 입체에 있다면 이렇게 회피해 간다는 거예요. 바위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입체잖아요.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회피해 간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입체를 가지고 사람인 것을 분별하거나 건물의 기둥인 것을 분별하고 프로그램에 이제 해석을 그렇게 주면 걔가 알아서 인식을 한다는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물류 창고에서 또는 편의점 마트에서 물건을 인식하듯이 걔가 사람을 인식한다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 아이 그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매뉴얼에 따라서 있거나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또는 적군에 대해서도 판별하고 군복을 보거나 뭐 이런 것 식별 장치가 따로 있다면 그에 따라서 전파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 기둥 같은 것도 분별한다는 거죠. 가로수도 분별하고 이렇게 물류창고에서 이렇게 물건의 종류를 인식을 하듯이 건물도 인식하고 건물을 뚫고 가면 안 된다는 그런 프로그램 명령어가 다 있는 거예요. 뚫고 갈 수는 있으나 입체적인 것과 평면적인 것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도로다 그러면 자율주행 차량이다. 쭉 가면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평면 구조. 뭐 자기가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이제 허용된 범위가 아닌 입체적인 보도블록을 침범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사람이 지나가는데 입체잖아요. 그것도 입체를 갖다가 분별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가로수 입체, 그다음에 이렇게 상대방의 차량 입체 이거 뚫고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진공청소 이 방식을 사용하시는 공중에 움직이는 것도 입체를 분별해서 회피 미사일 온다 그러면 회피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카메라 인식이나 이 방식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제가 CCTV나 이런 카메라 구조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오산시 통합센터에 쓰는데 제가 이거를 DVR 방식이 아니라 저기 컴퓨터에다 통합해서 유튜브 화면처럼 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몇백 개를 하나의 모니터에서 보게 하자. 그 다음에 주요 범죄 장면을 공공 CCTV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것을 경보 올려주고 따로 저장하는 기술. 그래서 24시간 볼 필요 없이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경보 올리는 거 쓰시더라고요. 잠시 되게 답답한데 그래서 저장을 또 따로 하고 그럼 24시간 볼 필요 없다. 건물 같은데도 이렇게 출연하지 말아야 시간에 사람이 출연해. 그것만 따로 저장한다. 현관문 비디오도 저장 기능을 하나 넣어줘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출입했을 때 그걸 본다는 거죠. 저는 인터넷망이나 이렇게 자체 통신망으로 이렇게 연동되는 스마트폰이나 가령 그래서 직접 통신할 수 있는 마이크 스피커 구조도 넣어주고요. CCTV 같은 것을 거기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무선이나 유선으로 어차피 디스플레이 장치 있으니까 연결하는 방법을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 있는 이제 카메라도 렌즈가 있잖아요.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앞뒤로 움직이거나 해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기술. 카메라를 여러 개 달아 놓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사각지대 없애기 위해서 그런 현관문 비디오 말씀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쓰시면 집에 회사 갔을 때라도 그 사람이 누르면 이게 나하고 통화도 할 수 있고요. 이런 CCTV에도 카메라 렌즈 여러 개 있어서 각도별로 찍고요. 한 몇 개로 카메라를 동시에 이것을 통합시켜 와이드한 화면을 찍거나 이런 기술이 가능합니다. 그 렌즈도 여러 개로 움직일 수 있고 스마트폰에도 앞뒤로 이렇게 있거나 렌즈를 여러 개 있어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어떤 이렇게 카메라 화면 안에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앞뒤로 찍어서 이렇게 동시에 앞뒤 화면을 표시를 해주고요. 그래서 뭐 자체 스마트폰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든지 아니면 거기 이렇게 블랙박스에다 연동해서 표시하든지 이렇게 봐가지고 하시는 이런 기조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360도 카메라 앞뒤 이렇게 360도 카메라 잠만경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잠수함 같은데 이렇게 로봇 같은 걸 달아서 카메라 달아가지고 1km, 2km 줄 올려가지고 이렇게 위성 통신하거나 위성 TV도 볼 수 있다고 나오면서 잠만 동시에 이렇게 안 보고 360도를 동시에 찍고 위까지도 찍어서 공중까지도 봐야 된다. 카메라 방식으로 본다. 전면과 방식이 이것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안테나나 레이더에서도 360도 안테나 위까지도 할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전파를 잡을 때 무선 송수신 장치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기다 전기를 걸어준다는 거죠. 해당되는 주파수를 그럼 이렇게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신호가 뚜렷하게 잡힌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테슬라 전기 유도처럼 전기를 빛으로 바꿀 수 있다. 태양전지도 그렇게 태양전지가 이제 금속판이다 그러면 이게 전기를 걸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금속판 자체는 전기를 생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를 걸어주는 것 때문에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면 더 좋다. 구리판이나 알루미늄판이다. 그러면 안에다 대중소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걸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절연 구조해가지고 수십 장, 수백 장 겹쳐는 이게 배터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액체 배터리, 금속 배터리, 물에다가 이런 금속 알갱이, 대중소, 구리 알갱이나 알루미늄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액체 배터리, 액체 금속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유자재를 크게 만들 수도 있고요. 저는 금속판을 넣어서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이렇게 모터 같은 종류자에도 되고 철에다가 다 이렇게 하나 철 말고 이렇게 구리 막대에다가 이렇게 감아야 된다고 그거 쓰시면 제 기술에 오른쪽 왼쪽에 모터에다가 전기를 걸어놓고 사람 손으로 미는 쪽으로 돌아가잖아요. 전기 힘으로 이렇게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어서 정회전 역회전 어떤 그쪽으로 밀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가 들어간 쪽이 이렇게 그쪽으로 방향을 회전한다는 거죠. 또는 이쪽은 한 선이고 이쪽은 두 선이다. 똑같은 굵기라고 했을 때 전기선의 구리선이 이쪽 전기선이 많은 쪽으로 다이오드 현상을 일으키는 그쪽으로 움직이게 할 수도 있다. 이것도 이렇게 PM 반도체에서도 쓸 수 있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전기선의 굵기가 틀리게 이쪽은 얇고 이쪽 굵다. 굵은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속 같은 거를 이렇게 바닷물이다. 그럼 바닷물에 소금 용액이다. 그러면 거기다 금속판을 넣어가지고 알루미늄판이나 이렇게 알루미늄 굴판 넣어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만들어갖고 전기를 걸어줘요. 그 금속판도 속이 알갱이를 나노 구조가 됐든 뭐 크기는 알아서 하시 더 크게 할 수도 있어요. 대중소 넣어가지고 구리 용액을 덮어서 판으로 만든 건 더 좋아요. 이걸 가지고 제가 반도체에 구리 코일을 넣거나 이렇게 반도체 어떤
카페시타, 그 다음에 트랜지스타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금속에다가 현재 있는 디램의 약점인 전하량이 부족한 거를 금속을 약간 두꺼운 부분으로 만들어주면 전하량이 축적된다. 일단 산화철 코팅까지 해주면 더 좋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가로 세로 내갖고 4분의 1, 8분의 1 해가지고 전하량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디램이 끊임없이 리프레시해야 되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런 데다가도 이런 판에다가도 산화철 코팅을 해서 좀 더 많은 전기를 축적하고 이걸로도 배터리 만들 수 있어요. 산화철 배터리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산화철 입자 구조, 가루 구조에서부터 대중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산화철 배터리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런 드론 전쟁에 있어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드론 존재 아주 이 미니 구조 이만한 드론 같은 게 시중에서 이렇게 레저용으로 사용한 게 14,000원이거든요. 카메라까지 다 탑재를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뭐 카메라에다 망원경 장착으로까지 하면 멀리까지 투사해서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런 거는 이제 군사용으로 약간 항속거리를 좀 늘려주고 이게 무선으로 전기를 충전하는 구조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거를 카메라 탑재해가지고 이렇게 가로세로 높이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1cm나 0.1cm, 0.3cm 좌표와 숫자 방식 내비게이션을 탑재하고요. 맵 지도를 해당되는 곳에 비행체에서 이렇게 무인 비행체면 더 좋아요. 전쟁을 사람이 가야 될 필요도 무인 비행체에다 잔뜩 실어가지고 항공에서 풀어준다는 거죠. 뭐 천만 대 풀어주면 하나당 2만 원씩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2만 원씩이면 지금 시중가로 소비자가가 14,000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좀 더 개선시키면 2만 원 정도라고 예상합니다. 더 비쌀 수도 있지만 그러면 1,000만 대를 할지라도 2천억밖에 안 들어요. 계산해 볼까요? 얼마인가? 1억 대도 생산할 수 있어요. 계산기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2천억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1억대라 그러면 2조밖에 안 들어요. 진짜 전쟁 무기로 짱이죠. 사람 몸에 달라붙어서 적군의 공복을 입고 있다. 어떻게 폭파해서 사람을 제거한다는 거죠. 이거 무서운 무기가 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자동 항법 장치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제 방식이 좌표와 GPS 유도를 받으면 안 되고요. 좌표와 숫자 방식을 사용하고 해당되는 지역에 투사하면 적군 인식 방법, 특정 군복을 예를 들자면 군복 입고 전투 모드도 줄 수 있어요. 어떤 데는 좀 약간 대장 드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지휘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일단은 정기적인 힘으로 움직이면은 그렇지 단가를 싸게 만들 수 있다. 그 안에는 좀 속도를 빨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스 방식으로 움직이거나 연료를 석유나 이런 것도 동원할 수 있고요.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의 폭탄 구조를 넣어서 폭발력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인식하면 달라붙어서 잡혀간다는 거죠. 무서운 무기가 될 것 같은데요. 항공기에서 1,000만 대만 떨어뜨려도 2천억밖에 안 되는데 3만 원이라고 해도 이게 3천억밖에 안 돼요. 한 도시 전체도 날아가는 거죠. 핵보다 더 무서울 것 같은데요. 새벽 6시에 딱 풀어놓으면 아침에 환하게 밝았을 때 야간 모드 아니더라도 정신없이 이제 깨어났을 때니까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무기가 앞으로 이건 제 아이디어와 기술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 항법 장치, 전투 모드를 넣어준다는 거죠. 안두릴이나 시내에서 이걸 사용하시던데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자동 항법 장치를 만들어준다 그죠. 5군데 좌표 찍어주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농약을 뿌리거나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나 사람이나 차량을 이렇게 1년 분할 탑재해서 이것을 동선을 추적한다고 물류 창고 그다음 물류센터 아니면 편의점 마트에서 물건 몇 개 집었는지 보고 에 따라서 가격까지 계산해 준다. 좌표와 숫자를 기록하고 공공 CCTV에서 사람을 갖다 분별하고 사람 차량을 분별하고 일련번호를 탑재해서 동선을 기록하고 사람의 눈, 코, 입 몇 센치 이것도 분별하고 가로 세로 높이 체중까지도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전국에 어디 있든지 해서 몇백만 대 있으면 동시에 찾아낸다는 거죠. 오산시 통합센터에서도 서울시 이거 하지 마세요.
SK 플래닛에서도 지하철에 사람 몇 명 있는 걸 파악하던데, 자, 식당에 몇 명 출입한지도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걸 하시더라고요. SK 플래닛에서 이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동시에 SK텔레콤에서 제가 유선 인터넷망을 가진 회사가 와이파이나 또 다른 무선 송수신 안테나, 워키토키 같은 장치를 달아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이렇게 송수신하는 구조, 또는 같은 파형의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무선 통신을 제공하거나 호출 번호 100만 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라는 것은 통신회사가 틀리니까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해 줘야 된다는 거죠. 와이파이에다가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SK 플래닛인가 하청업체인가 무선 블루투스에다가 사물 인터넷 조종하는 것처럼 해서 거기다가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시더라고요. 이거 제 기술인데 무단으로 쓰시네요.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 워키토키, 와이파이 또는 TV 같은 데도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유선전화에도 같은 방향의 전파는 호출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100개도 넣을 수 있고, 뭐 스마트폰이 데스크탑에 100개 들어갈 수도 있고 스마트폰이 20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위성통신에는 100만 개도 들어가고, 군통신 하나 같은 데도 군통신 제공하는 LIG가 됐던데도 그것도 그렇죠. 하나의 워키토키 안에 여러 개 워키토키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번호만 틀리게 하면 되죠. 무선 충전 구조, 이건 이제 무선 충전 구조로도 들어가고요. 하나의 전파에다 100의 전파를 갖다가 전기를 무선 총수신하는 블루투스 기술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될지라도 이거를 10개의 전파로 10식으로 하면 사람의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도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유선 충전도 이렇게 충전하는 곳이 로봇이 됐든 차량이 됐든 여러 군데면 제 기술입니다. 무선 충전도 통신칩을 이렇게 여러 개로 만들어 갖고 여러 군데에서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한다는. 라디오 전파, AM, FM 전파 틀리잖아요. 수신하잖아요. 송수신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통신 방법이기도 하고 무선 충전 방법이기도 하고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드론에다가 이렇게 자동 항법 장치를 만들어 놓고, 이게 드론 5군데 찍어놓으면 지가 알아들으면서 농약을 뿌리거나 적군을 공격하거나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런 것도 사람 같은데 분별하고 지가 이게 전종을 자동 수행한다고, 특정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죽이거나 뮤비를 촬영할 때 그 사람만 따라하면서 뮤비 촬영할 수도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드론 같은데 카메라 같은 데로 인식을 해갖고 주인 얼굴 인식 기능, 이거 로봇 같은데도 이거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드론에다가 이렇게 전용 단말기 제도, 그래서 어떻게 암호 체계가 자동으로 이렇게 풀어지는 10단계로 만들어서, 그럼 적군이 이게 파일을 받아도 이게 뭔지를 모르죠. 뭔지를 모릅니다. 이런, 그리고 전파 방해를 제가 막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 전리층에 여기다 같은 주파수를 걸어주면 이게 전파가 방해될 수도 있어요. 그쪽으로 유도가 된다는 거죠, 전파가.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 임무 후에, 투입 후에 이렇게 망각 방식, 좌표와 숫자로 자동 항법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면 지가 거기서 전쟁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적군을 살상하고 끝낸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발사 후에 망각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5군데만 잡혀 찍어주면 5군데 들어가면 농약하거나 전쟁도 수행해요. 특정 목적을 주면 이렇게 적지휘관에 달라붙거나 사람에게 적군에게 달라붙 군복 입고 달라붙어서 폭파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폭드론 미니 구조로 해서 10,000원, 20,000원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30,000원도 뭐 어떻습니까? 항속거리를 좀 늘리거나 카메라 식별 장치를 달아서 자동 항법으로, 이 자동 항법은 자율주행 차량과 로봇, 자율주행 어떤 배, 자율주행 비행체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제 기술이라는 것을 전투 모드를 5가지, 10가지도 만들어 안드로이드에서 하시던데, 시내라는 우크라이나, 이것도 전투 모드 만들어서 움직이는 거, 적합한 전투 모드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이 기술도 쓰셨어요.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한 1,000만 대 투입을 해더라도 돈이 별로 안 들거든요. 저는 항공모함 같은 거나 구축함 같은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을 했던 드론에다가 이게 제트 엔진을 달아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1,000km 밖에 들어가 터지던데, 거기다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에 폭탄 분말 구조를 넣어서 폭탄하시면 제 기술이라 했죠. 이거를 장약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폭약에다가도 넣을 수 있다. 폭약가루, 장약가루를 대중소로 만들면 융합열이 발생한다. 항속거리도 들어가 폭발력도 커진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에 수소, 산소 분말을 넣어줄 수 있거나 그래서 캡슐을 넣을 수 있다.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에 이것을 분말을 서로 상이한 것을, 에너지 단위가 틀린 것을 섞어주면 수소폭탄의 원리처럼 강한 폭발력이 일어난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항속거리도 늘어나고요. 뭐 장약에다 넣으면 항속거리가 늘어나요.
그다음에 폭약으로 넣으면 폭발력이 커집니다. 이거 탑재해도 돼요. 모든 폭약에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항공 연료다 그러면 거기다가 산소통을 같이 넣는다 그랬죠. 휘발유 산소, 경유 산소, LPG 산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배에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산소를 추가적으로 넣어주면 매운이 저감되고 역시 연료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항속거리도 들어간다.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파워도 세지고 이 기술을 그러면 자동차나 이렇게 비행체 설계를 변경시켜야 될 텐데요. 어떤 것은 수소산소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좀 복잡하죠. 그래서 항공기에만 이렇게 수소산소를 넣어서 초과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휘발유 증기를 넣어가지고 항공기 같은데 막판 단계에서 제트 엔진에서 이렇게 했다. 연소실에서 그러면 추가로 압축 공기를 넣어주거나 거기다 추가로 휘발유 증기를 넣어준 온도를 높이면 증기가 된다 그죠. 휘발유 산소, 경유 산소, LPG 산소 갖고 다니다가 각각 섞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소실로 보내는데 온도를 높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의 양을 따라서 한목나를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 연료양을 적게 주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 석유 방식이 됐든 가스 방식이 됐든 전기 방식이 됐든 연료의 양을 따라서 속도를 자동차 회전축의 속도를 돌리거나 헬리콥터 속도, 회전축 또는 배 모터의 회전축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현대기아차에서 좌우 프로펠러에 틀린 연료를 줘서 이걸 하시더라도 독일의 어떤 기업 그래서 YTN에서 이걸 하시더니 어떤 중소기업체 현대기아차에 쓰시더라고. 저게 자동차 배터리에다 격벽 시스템 해가지고 현재 있는 연료전지 여러 개로 분할을 너무 열이 축적되니까 여러 개로 분할해서 전기선을 각각 달아서 몇 개 배터리에서 전류전지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 전기량을 통제한다. 그걸로 이제 속도의 강중량을 만들어낸다. 전기량을 따라서 여기다가 이제 슈퍼 카패시터처럼 2차 전지나 그다음 제 방식에 있던 금속 배터리 여기다 금속 막대에다 구리코일을 감거나 이런 금속판에다가 MLCC 기술에 들어간 저렴 구조를 수십 장 갖춰놓은 이것도 될 수 있고 물에다가 뭐 구리 알갱이 대중소 알루미늄이 대중소 넣어가지고 그걸로도 배터리 만들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배터리를 만들어서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온오프식으로 몇 개의 배터리에 전기를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그걸로 이제 속도를 조절하는 이것도 같이 결합한 구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차량이나 뭐 비행체에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료양을 따라서 속도를 조절하시면 현재 변속기가 없어질 텐데요. 그럼 이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변속기 같은 데도 현재 있잖아요. 변속기 길이 아래 위로 있는데 여기다 어떤 밴딩식의 톱니바퀴를 밴딩식의 톱니바퀴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아래 위에 이렇게 회전축 돌아갈 때 거기다가 안가바퀴, 톱니바퀴가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아래 것도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게 파워가 셉니다. 또는 밴딩식의 톱니바퀴에다가 안에만 톱니바퀴가 있는 원통형의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회전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원통형이 아니더라도 동그랗게도 모양은 다른 방식이 다른 모양이 있을 수 있어요. 헬리콥터나 드론 같은데 회전축 모터 돌릴 때도 쓰고 모든 모터에는 다 이거 써요. 그래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뭐 자동차 회전축이나 프로펠러, 비행체 회전축, 또 모터, 배 회전축, 가전기계 회전축에 대난 매듭구조 만들고죠. 두터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넣어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힘이 파워가 증폭된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다가 스크류 방식 이런 식으로 스크류 방식으로 넣어가지고 회전수를 극대화시키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끝에다가 저기 회전수를 더 많이 주면 좋은데 이런 드릴 같은 거 비트 드릴인데 회전수가 똑같죠. 끝에다가 회전수를 집중하면 좀 더 잘 파고든다. 원래는 회전수가 넓고 중간 좁고 촘촘해요. 이 기술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나사 같은 데도 이거를 쓸 수가 있는데요. 나사나 볼트 같은데 나사나 볼트에서도 이걸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목 같은 데도 유리석용 코팅 제사는 유리만 코드를 넣어서 제조하면 잘 녹슬지 않는다 그랬죠. 철사, 철근 같은 데 쓰거나 페인트 자체에다 이걸 넣어가지고 인쇄인키도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엔진 오일 윤활유, 방청제, 그 다음에 유리석이, 그 다음에 이런 데도 쓸 수 있고요. 금속에다가 이걸 하시면 부식이 잘 안 돼요. 금속에다가 알루미늄 코팅을 하거나 알루미늄 자체에도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만 코드를 넣어서 목 같은 데 철, 뭐 이렇게 이런 것들 기타 다른 데다가 알루미늄 코팅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런 고무에도 쓸 수 있고 플라스틱에도 쓸 수 있어요. 그것도 제 기술이에요. 알루미늄 코팅 넣어서 부식이 잘 안 되게 하는 구조도 쓸 수 있다.
거죠. 이게 회전축에다가 이런 거 달아 놓으시면 제 기술에는 이런 도라이바도 이렇게 스크류 구조를 줘가지고 스크류 구조를 넣어서 잘 돌아가게 할 수 있어요. 도라이바에다가 이런 전구 이런 걸 달아가지고 미니를 달아서 같이 이렇게 보면서 돌릴 수 있도록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작은 거 이렇게 돌리면 될 텐데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 여기서 보면 나사 같은데도 회전수가 똑같잖아요. 그럼 이 회전수를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끝에를 촘촘히 해준다는 거죠.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석고보드에 박는 그렇게 나사가 있어요. 여기 어디로 가서 안 보이는데 거기에도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석고보드 끝에도 석고보드에 박는 이렇게 뭐 플라스틱이 됐든 금속이 됐든 석고보드 이렇게 끝에 박는 그 못이 있는데 거기다가도 끝에 회전수를 틀리게 준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십자 일자 있죠. 여기다 윗부분에 약간 두터운 부분 둔독을 만들어주면 잘 잠가주고 잘 풀러집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고 이런 볼트 제품의 회전수가 똑같죠. 끝에를 회전수를 좀 넓게 만들어주거나 사선으로 살짝 올려주면 딱 잠기기에 잘 잠겨지는데 모든 수도 체결 부분 주방 수전이 있잖아요. 잘 풀러주죠. 플라스틱 부분에. 그래서 좀 계속해서 잠가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약간 사선을 살짝 올려주거나 회전수를 좀 위로 올라갈수록 넓게 만들어서 잘 잠가지는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데 고무줄 같은 것도 약간 간격별로 두터운 부분을 넣어줘. 대남 매듭 구조 마디기 넣으면 이것도 세집니다. 그물 구조도 되고 낚싯줄에도 돼. 낚싯줄 그것도 쓰시면 지금 그물에다가 써도 되고 펜스 같은데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보다 강한 펜스를 만들 수 있죠. 자동차 중공업의 어떤 금속 밧줄 이런데 모든 밧줄 구조 빨랫줄에도 밴딩식으로라도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이것도 세집니다. 그래서 낚싯줄에도 밴딩식으로 넣어주면 세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어쨌든 전투 모드를 이렇게 어떤 수천만 대, 1억 대를 미니 드론을 만들어 사람을 달라붙게 하는 게 F-35, F-22도 저는 이게 원시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건방 떠는 것 같지만 이게 가성비에서 가격 대비해서 너무 비싸고 드론이 자동으로 전쟁을 수행을 할 텐데 항공모함 같은 거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 썼던 드론에다가 어떤 이런 제트 엔진을 달아가지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제트 엔진을 달아가지고 움직이는데 그것이 10,000대 떴다. 그러면 항공모함 전멸이에요. 뭐 어떻게 막아요? 그거를 스텔스 도료까지 발라놓는다. 못 막아요. 그래서 지금 그건 미국이라 할지라도 그 전멸 구조로 간다고 저는 생각. 그걸 섣불리 사용한. 그래서 현대 무기에 어울리죠. 2차 세계대전에 어울리는 게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전기 구조를 분말을 갖고다 전기를 가지면 항속거리가 엄청 늘어나는데요. 이 기술을 드론에도 이렇게 적용하셔서 연료로 쓰시면 항공료 플러스 뭐 드론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미니 드론에다 무선 충전 구조를 둔다 그랬죠. 그래서 무선 전파로 각각 번호를 따라서 1번부터 같은 전파로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하고 또는 서로 각각 다른 전파로 전기 충전을 줄 수도 있어요. 이 기술 쓰시고 적이 이제 이렇게 드론을 떨어뜨리지 못하게 해서 전파를 이렇게 재밍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를 완전히 절연막을 갖춰가지고 우리 외에는 이것이 통신이 안 되게끔 딱 그래서 임무 발사 후에 임무에 투입한 데 우리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이 이렇게 재밍을 통해서 전파 드론을 우수수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절연 구조를 아예 갖춰주고 전파를 송수신 안 하는 기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체로 만든 것을 절연을 갖춰가지고 전파가 와도 전기가 와도 이렇게 타지 않게 하거나 이런 기술 그걸로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무선 송수신 구조도 가져서 충전 구조도 가져줄 수 있다. 전파로 충전 구조가 여러 전파를 한꺼번에 잡아서 빨리 충전한 구조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의 전파에 100이다 그러면 이거를 5개로 나누면 하나당 20씩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5개를 송수신하거나 2개를 송수신하면 빠르잖아요. 배터리에 달아가지고 이런 방식의 드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F-35나 F-22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구형 무기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 방식의 어떤 구 형태나 비행 접시 형태로 해가지고 앞, 뒤, 위, 아래, 좌우에 이렇게 엔진
드론에다가 이렇게 ZN 단자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수직이 착륙에 사용하구나. 수직이 착륙 사용할 수 있어요. 밑에다가 이거를 가스도 조절하듯이 이렇게 하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사선으로 좀 비행체니까 사선으로 땅을 태우지 않으면 사선으로 분사해서 가운데에 양력을 모이게 해서 위로 태우는 구조를 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 뒤, 위, 아래, 좌우에게 이런 연소실을 둔다. 제트 엔진 같은 거 예를 됐든 뭐가 됐든 둔다는 거죠. 그다음에 배 같은 데도 프로펠러 방식이나 이런 것 방식으로 움직일 때도 앞뒤 위아래 좌우로 둬서 움직이갖고 언오프 방식으로 이렇게 잠깐만 미사일 온다 그러면 딱 온다는 탁 펴, 미사일 이리 온다고 싹 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지금의 전투기는 이렇게 선회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방식보다 낫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드론 같은데 이렇게 좀 소총 달아서 움직이는 개 형태의 이런 드론들이 있잖아요. 사족보행 드론 밑에다가 달아가지고 이거 움직인다. 그래서 그러면 무게를 들어 올려주는 비행체 드론 같은데도 무게를 들어 올려주는 탈부착식으로 짐을 많이 실은 탈부착식으로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양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배 밑에도 이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내뿜어 가지고 사선으로 프로펠러 방식 사선으로 이렇게 비행체 움직일 때 그래서 비행체의 무게를 들어 올려주고 브레이크가 되죠. 무게가.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기술 구조도 쓸 수 있다.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밑에다가 달았을 때 압축 공기를 내뿜을 수도 있다. 또는 이거를 같이 동원해서 수직이 착륙에 사용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비행체 동체에다가 이렇게 아래 위에다가 이렇게 딱 놓고요. 비행체 위에다가 수직 이착륙할 때만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뚜껑을 딱 닫아가지고 그다음에 제트 엔진 이런 기술 구조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선풍기 날개에다 홈을 파서 이렇게 뭐 동그랗다면 길쭉가 날아서 하세요. 시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하나의 회전축에 어떤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사이즈가 틀린 걸 달아놓을 수도 있다. 이러면 같은 거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뭐 힘만 있으면 돌리죠. 그래서 양력을 일으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배 프로펠러 또는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다음에 항공기 드론의 프로펠러에도 사용하거나 이거를 뭐 기타의 모든 수족관 프로펠러에도 들어가거나 프로펠러 쓰는 데는 다 이거 써 환풍기에도 쓸 수 있고요. 모터 바람을 빨아들여 갖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 쓸 때가 많아요. 뭐 에어컨 송풍할 때도 쓰고 이렇게 여기다 홈을 파가지고 시원하게 만드는 구조를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비행체로 쓰면은 양력을 일으켜 줍니다. 이렇게 밑으로 넣을 수도 있고 위로 넣을 수도 있고 헬리콥터나 이런데 이렇게 뭐 또 드론 같은데 배 프로펠러에도 이렇게 홈을 파주면 오래 써도 이제 내구성 이상이 없다는 보장 속에서 추가적인 추력이 또는 양력이 생긴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드론 같은데 그 속도를 상속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보조 연료통을 달거나 이게 추가적인 제트 엔진 방식 플러스 이런 방식의 연료통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뭐 같이 움직여주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닿으면 이게 떨어뜨리고 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도 보조 연료통을 달아서 상속거리를 늘리는 기술을 쓰시면 되겠어요. 공기 주머니를 달아가지고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상속거리를 늘리거나 제트식 뭐 KGB에다 제레시탄에다 KGBG 같은 이렇게 이렇게 날개 키트를 달아서 움직이는 기술 구조에다가 스키 신발을 신겨 준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의 양력으로 이렇게 무게를 들어 상속거리를 늘리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모든 드론에도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피터건 방식으로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뒤로 추진 구조를 환풍기 같은 건 팬을 달아 가지고 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제트 엔진이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 연료를 사용하고 같은 연료를 사용해도 괜찮은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 달아가지고 추력을 높이는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 뭐 연료 떨어지면 이거 사용 안 하면 되죠. 그럼 항속거리를 늘리는 기술이 되겠죠. 그 연료통을 떨어뜨리고 하셔도 되고. 드론의 연소실이다 그러면 연소실을 대중소로 만들어서 속도를 틀리게 하는 기술. 드론에서 여러 군데에서 바람을 빨아들여 가지고
진공 청소기 방식으로 빨아들이면 더 좋아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연소실에 공급을 해준 다음에 터빈 방식이 필요 없이 이것이 할 수 있다. 터빈에 이렇게 항공기 새들 들어가면 추락하고 원인이 되는데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선풍기 만들 때도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송풍하시는 이런 선풍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진공 청소기는 반대로 한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였다 그러면 여러 군데로 바람을 내뿜으면 진공 청소기 유력이 세집니다. 이런 진공 청소기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양수기 만들어도 모터를 여러 개 들어서 한꺼번에 물을 빨아들여서 되게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죠. 여러 개의 모터가 달려 있어서 여러 개의 호수줄도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물을 빨아들이는 양수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수중 모터가 들어간 양수기도 동일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비행체 기술에 있어서 배 같은 데다 그러면 물기를 여러 군데에 빨아들여 갖고 하나로 이렇게 물을 내뿜는다는 거죠. 그때 이런 방식의 이렇게 프로펠러가 다양한 형태의 프로펠러가 존재해서 물기를 아까도 물을 해서 물을 가지고 추진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공기를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도 추진 구조를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공기를 가지고도 추진 구조를 만들. 비행체에서는 그렇고 배에서도 또 그렇죠. 그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전투기 이런 KGB 같은 계량식 탄두에 피통함 같은 것을 구조를 넣어서 바람을 빨아들이게 팬이 앞뒤에 있고요. 앞뒤에나 나오고 어디에나 두셔도 돼요. 빨아들여서 이걸로 추진 구조를 만들어준다. 또는 여기다가 물레방아 같은 이렇게 발전 구조, 발전을 회전축에다가 어떤 굵기가 틀린 자동차 회전축 같은데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을 수십 겹 또는 여러 겹의 형태로 놔준다. 어떤 작고 큰 것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중소여서 송전 방식도 주파수 방식으로 이걸 가지고 자동차 회전할 때 뭐 연료가 뭐가 돼 석유로 돌아가든 전기로 돌아가든 가스로 돌아가든 이게 전기를 생산한다는 거죠. 자동차 위에다가 올려놔갖고 풍력 발전을 물레방아식으로 하거나 수력 발전에도 이 기술을 사용하거나 자동차 공장 이게 이렇게 태양전지다 그러면 거기다가도 전기를 생산하고 그거 갖고 이걸 회전축을 돌린다는 YTN의 어떤 업체가 이걸 쓰시던데 그거 제 기술이에요. 저는 이제 그 업체는 이 기술을 설명 안 하셨으나 저는 단박에 제 기술인 걸 알았거든요. 그거 가지고 모터 회전축을 돌려서 반도체에도 이렇게 나노 구조로도 하거나 웨어러블 기술에서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모터 이렇게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행체에서도 밤에 이렇게 풍력 발전기를 이렇게 어떤 식으로 달아가지고 바람에 따라서 풍력 발전기를 전기에 생산하면서 멀리 투사할 수 있는 뭐 그런 이론적으로 많기로도 하죠. 이렇게 이런 방식도 있어. 공기주무관까지 달아놓거나 추가적으로 막판에는 이런 스포트 방식 이런 것을 같이 동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작은 제트 엔진, 미니 제트 엔진을 만들어서 딱 목표물에 도달했을 때 빠르게 꽂아 넣는 이런 기술을 사용. 아주 미니 제트 엔진은 이만한 크기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가가 이렇게 세지 않다는 것을 그러면 제 방식의 송풍 여러 군데서 바람을 뿌려서 터빈 없이 연소실에 집어넣으면 되게 싸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연소실이 2개, 3개, 4개 묶음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에 거기다가 이렇게 연소실에서 나갈 때 약간 연소통을 길게 만들어서 압축 공기를 좀 넣어주거나 휘발유 증기, 수소산소를 넣어주거나 산소를 넣어줄 수 있다. 그럼 또 한 번에 팽창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기술 사용하시면 되게 싸게 만들 수 있어요. 제트 엔진은. 제트 엔진의 터빈이나 모든 터빈 증기 발전할 때도 터빈 부분에 아까쯤에 선풍기 이런 팬에도 프로펠러 팬에도 홈을 넣어주면 이렇게 추가적인 시원해진다 그랬죠. 또는 추가적인 양력과 추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이 터빈에도 이와 같은 홈을 팔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해가지고 공기를 많이 들어가게 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파워가 세지죠.